때는 조선시대,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 송대감 댁의 과부 며느리 윤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녀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내 신세 참으로 처량하구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서방님을 잃고 나이 30도 안 되어 과부가 되었으니. 윤씨는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며느리였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산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앞으로 이 긴 세월을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그때 여종인 춘섬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아침 짐지 드실 시간입니다. 큰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나를 들볶는구나. 알겠다. 곧 나가마. 윤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28 젊은 과부의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 삶은 삶이 아니라 감옥이구나. 난 이대로 늙어가겠지? 몸가짐을 정돈하고 방을 나선 윤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의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양반과 며느리는 얼굴빛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씨는 식욕이 없어 밥알만 뒤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가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집안 농사일이 엉망이니 아무래도 새 머슴을 들여야겠다. 어머님 뜻대로 하셔요. 덕구 아재에게 일러두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새로운 머슴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고참 머슴인 덕구가 그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 집안의 머슴은 근면한 것이 미덕이다.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마당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씨의 시선이 한 머슴에게 꽂혔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 했더냐? 상돌이라 합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상돌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했으며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듬직한 것이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 참으로 머슴 같지 않은 풍채로다. 윤씨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고 순간 상돌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씨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머슴인가? 그러합니다. 마님. 힘이 세고 부지런하다 하여 데려왔습니다. 상돌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윤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우리 집 일은 덕구에게 배우도록. 윤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상돌의 시선이 느껴져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머슴일 뿐이다. 하지만 윤씨는 어째서인지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 새벽, 밤새 뒤척이다 잠에서 깬 윤씨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돌이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레이션, 세상에 저리도 사내다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윤씨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구릿빛 피부와 출렁이는 근육, 그리고 그의 등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채찍에 맞은 듯한 흉터가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돌의 목소리에 윤씨는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군. 상돌이가 떠나자 윤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레이션, 내가 어찌 되었나 보다. 안주인이 되어서 머슴을 훔쳐보다니. 그날 윤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상돌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보는데 마침 상돌이가 홀로 마당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글 읽는 머슴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사내로구나. 다음 날 윤 씨는 일부러 상돌을 불렀습니다. 안채 처마가 비가 새는 듯하니 좀 살펴보고 고쳐다오. 네. 마님.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상돌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꿈틀거리는 단단한 팔근육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와 몇 장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금세 고쳐 놓겠습니다. 더울 텐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하거라. 술잔을 건네받으며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윤 씨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다니 황송합니다. 마님. 시킬 것이 더 있으니 저녁에 잠시 내 방으로 들리거라. 네. 마님.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상돌을 기다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 등에 있는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등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상돌은 대담하게 웃으며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지? 둘의 입술이 닿는 순간 윤 씨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이냐? 내가 볼 때 정말 그러하느냐? 윤 씨는 상돌의 품에서 자신이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대문으로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근방에서 수상한 자를 찾고 있소.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위험한 자라 하오. 덕구의 눈이 마당에서 일하던 상돌에게 향했습니다.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는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떠난 후 윤 씨는 몰래 상돌을 뒤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 저들은 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님께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이야.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안채 뒤편 꽃이 시들어 물을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여종이 하면 될 것을. 그만 내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그날 밤 윤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상돌을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의심하고 계신다. 아무래도 덕구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 싶구나. 마님,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것이야. 상돌은 윤 씨를 품에 안았고 윤 씨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건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상돌이 아니라 이상철이라 합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입니다. 윤 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처형하고 저희 가문을 멸문시킨 자가 바로 마님의 시아버님인 송대감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시댁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나와의 관계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느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마님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윤 씨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댁 서재에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가문을 몰락시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지요. 윤 씨의 마음은 상철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으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알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후원으로 상철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밤새 생각해 보았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마님께도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이방인이었다. 만약 시댁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지?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바라보던 그때 갑작스러운 외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상철을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창고로 끌고 가라. 대감마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윤 씨가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저놈이 역적 집안의 자제라고 하더구나. 게다가 내가 저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다. 천부당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보다는 이 집안을 속인 저 머슴을 제대로 벌하여 주십시오. 윤 씨는 상처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의심을 풀었습니다. 창고에서 들려오는 상철의 신음소리에 윤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레이션, 오늘 밤 반드시 그 장부를 찾아내겠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구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아래쪽 바닥에 미세한 틈을 발견하고 판자를 열자 그곳에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이럴 수가. 상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참으로 악독하구나. 장부를 품에 숨기고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재빨리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장부를 이불 속에 숨기고는 충직한 몸종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춘섬아, 나를 좀 도와다오. 이제부터 이상철, 그 사람을 구해야겠다. 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막지 말 거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날 밤, 윤 씨와 춘섬은 몰래 창고로 숨어들어 피투성이가 된 상철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윤 씨는 밤새도록 상철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이상철, 내 말이 들리나요? 제발 버텨요.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아요.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상철을 찾기 시작하자 윤 씨는 자신이 아픈 척 침상에 누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머슴이 도망쳤다. 혹시 너를 찾아오지는 않았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사람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후, 상철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많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에요. 당신이 회복하는 대로 여길 떠나요. 그때 춘섬이 다급하게 들어와 시댁에서 마님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돌려보내는 도중에 자객을 보내 습격할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님.
그날 밤, 윤 씨와 상철은 춘섬의 도움으로 시댁을 빠져나와 어둠을 틈타 멀리 도망쳤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 조정에서 사자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밀 장부로 인해 송대감 집안의 죄가 모두 밝혀져 몰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이군요. 부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들의 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요. 상철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고 그는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서방님께서 장원급제라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랜 고난의 끝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은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청렴한 관리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여름, 윤 씨와 상철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간소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내 부인이었소. 다만 세상이 늦게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지요. 서방님, 세월이 흘러 그들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100년 때는 조선시대,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 송대감 댁의 과부 며느리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녀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내 신세 참으로 처량하구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서방님을 잃고 나이 30도 안 되어 과부가 되었으니. 윤 씨는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며느리였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산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앞으로 이 긴 세월을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그때 여종인 춘섬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아침 짐지 드실 시간입니다. 큰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나를 들볶는구나. 알겠다. 곧 나가마.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28 젊은 과부의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 삶은 삶이 아니라 감옥이구나. 난 이대로 늙어가겠지? 몸가짐을 정돈하고 방을 나선 윤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의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양반과 며느리는 얼굴빛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윤 씨는 식욕이 없어 밥알만 뒤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가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집안 농사일이 엉망이니 아무래도 새 머슴을 들여야겠다. 어머님 뜻대로 하셔요. 덕구 아재에게 일러두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새로운 머슴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고참 머슴인 덕구가 그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 집안의 머슴은 근면한 것이 미덕이다.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마당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의 시선이 한 머슴에게 꽂혔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 했더냐? 상돌이라 합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상돌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했으며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듬직한 것이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 참으로 머슴 같지 않은 풍채로다. 윤 씨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고 순간 상돌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머슴인가? 그러합니다. 마님. 힘이 세고 부지런하다 하여 데려왔습니다. 상돌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윤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우리 집 일은 덕구에게 배우도록. 윤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상돌의 시선이 느껴져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머슴일 뿐이다.
하지만 윤 씨는 어째서인지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 새벽, 밤새 뒤척이다 잠에서 깬 윤 씨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돌이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레이션, 세상에. 저리도 사내다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윤 씨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구릿빛 피부와 출렁이는 근육, 그리고 그의 등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채찍에 맞은 듯한 흉터가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돌의 목소리에 윤 씨는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군. 상돌이가 떠나자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레이션, 내가 어찌 되었나 보다. 안주인이 되어서 머슴을 훔쳐보다니. 그날 윤 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상돌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보는데 마침 상돌이가 홀로 마당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글 읽는 머슴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사내로구나. 다음 날, 윤 씨는 일부러 상돌을 불렀습니다. 안채 처마가 비가 새는 듯하니 좀 살펴보고 고쳐다오. 네. 마님.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상돌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꿈틀거리는 단단한 팔근육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와 몇 장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금세 고쳐 놓겠습니다. 더울 텐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하거라. 술잔을 건네받으며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윤 씨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다니 황송합니다. 마님. 시킬 것이 더 있으니 저녁에 잠시 내 방으로 들리거라. 네. 마님.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상돌을 기다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 등에 있는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등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상돌은 대담하게 웃으며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지? 둘의 입술이 닿는 순간 윤 씨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이냐? 내가 볼 때 정말 그러하느냐? 윤 씨는 상돌의 품에서 자신이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대문으로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근방에서 수상한 자를 찾고 있소.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위험한 자라 하오. 덕구의 눈이 마당에서 일하던 상돌에게 향했습니다.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는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떠난 후 윤 씨는 몰래 상돌을 뒤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 저들은 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님께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이야.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안채 뒤편 꽃이 시들어 물을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여종이 하면 될 것을. 그만 내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그날 밤, 윤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상도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의심하고 계신다. 아무래도 덕구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 싶구나. 마님,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것이야. 상돌은 윤 씨를 품에 안았고 윤 씨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건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상돌이 아니라 이상철이라 합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입니다. 윤 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처형하고 저희 가문을 멸문시킨 자가 바로 마님의 시아버님인 송대감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시댁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나와의 관계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느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마님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윤 씨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댁 서재에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가문을 몰락시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지요. 윤 씨의 마음은 상철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으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알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후원으로 상철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밤새 생각해 보았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마님께도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이방인이었다. 만약 시댁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지?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바라보던 그때 갑작스러운 외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상철을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창고로 끌고 가라. 대감마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윤 씨가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저놈이 역적 집안의 자제라고 하더구나. 게다가 내가 저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다. 천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보다는 이 집안을 속인 저 머슴을 제대로 벌하여 주십시오. 윤 씨는 상처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의심을 풀었습니다. 창고에서 들려오는 상철의 신음소리에 윤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레이션, 오늘 밤 반드시 그 장부를 찾아내겠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구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아래쪽 바닥에 미세한 틈을 발견하고 판자를 열자 그곳에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이럴 수가. 상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참으로 악독하구나. 장부를 품에 숨기고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재빨리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장부를 이불 속에 숨기고는 충직한 몸종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춘섬아, 나를 좀 도와다오. 이제부터 이상철, 그 사람을 구해야겠다. 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막지 말 거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날 밤, 윤 씨와 춘섬은 몰래 창고로 숨어들어 피투성이가 된 상철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윤 씨는 밤새도록 상철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이상철. 내 말이 들리나요? 제발 버텨요.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아요.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상철을 찾기 시작하자 윤 씨는 자신이 아픈 척 침상에 누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머슴이 도망쳤다. 혹시 너를 찾아오지는 않았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사람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후, 상철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많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에요. 당신이 회복하는 대로 여길 떠나요. 그때 춘섬이 다급하게 들어와 시댁에서 마님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돌려보내는 도중에 자객을 보내 습격할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님. 그날 밤, 윤 씨와 상철은 춘섬의 도움으로 시댁을 빠져나와 어둠을 틈타 멀리 도망쳤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 조정에서 사자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밀 장부로 인해 송대감 집안의 죄가 모두 밝혀져 몰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이군요. 부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들의 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오. 상철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고 그는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서방님께서 장원급제라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랜 고난의 끝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은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청렴한 관리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여름, 윤 씨와 상철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간소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내 부인이었소. 다만 세상이 늦게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지요. 서방님, 세월이 흘러 그들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100년 때는 조선시대,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 송대감 댁의 과부 며느리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녀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내 신세 참으로 처량하구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서방님을 잃고 나이 30도 안 되어 과부가 되었으니. 윤 씨는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며느리였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산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앞으로 이 긴 세월을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그때 여종인 춘섬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아침 짐지 드실 시간입니다. 큰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나를 들볶는구나. 알겠다. 곧 나가마.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28 젊은 과부의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 삶은 삶이 아니라 감옥이구나. 난 이대로 늙어가겠지? 몸가짐을 정돈하고 방을 나선 윤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의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양반과 며느리는 얼굴빛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윤 씨는 식욕이 없어 밥알만 뒤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가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집안 농사일이 엉망이니 아무래도 새 머슴을 들여야겠다. 어머님 뜻대로 하셔요. 덕구 아재에게 일러두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새로운 머슴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고참 머슴인 덕구가 그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 집안의 머슴은 근면한 것이 미덕이다.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마당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의 시선이 한 머슴에게 꽂혔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 했더냐? 상돌이라 합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상돌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했으며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듬직한 것이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 참으로 머슴 같지 않은 풍채로다. 윤 씨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고 순간 상돌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머슴인가? 그러합니다. 마님. 힘이 세고 부지런하다 하여 데려왔습니다. 상돌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윤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우리 집 일은 덕구에게 배우도록. 윤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상돌의 시선이 느껴져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머슴일 뿐이다. 하지만 윤 씨는 어째서인지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 새벽, 밤새 뒤척이다 잠에서 깬 윤 씨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돌이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레이션, 세상에. 저리도 사내다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윤 씨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구릿빛 피부와 출렁이는 근육, 그리고 그의 등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채찍에 맞은 듯한 흉터가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돌의 목소리에 윤 씨는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군. 상돌이가 떠나자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레이션, 내가 어찌 되었나 보다. 안주인이 되어서 머슴을 훔쳐보다니. 그날 윤 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상돌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보는데 마침 상돌이가 홀로 마당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글 읽는 머슴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사내로구나. 다음 날 윤 씨는 일부러 상돌을 불렀습니다. 안채 처마가 비가 새는 듯하니 좀 살펴보고 고쳐다오. 네. 마님.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상돌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꿈틀거리는 단단한 팔근육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와 몇 장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금세 고쳐 놓겠습니다. 더울 텐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하거라. 술잔을 건네받으며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윤 씨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다니 황송합니다. 마님. 시킬 것이 더 있으니 저녁에 잠시 내 방으로 들리거라. 네. 마님.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상돌을 기다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 등에 있는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등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상돌은 대담하게 웃으며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지? 둘의 입술이 닿는 순간 윤 씨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이냐? 내가 볼 때 정말 그러하느냐? 윤 씨는 상돌의 품에서 자신이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대문으로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근방에서 수상한 자를 찾고 있소.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위험한 자라 하오. 덕구의 눈이 마당에서 일하던 상돌에게 향했습니다.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는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떠난 후 윤 씨는 몰래 상돌을 뒤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 저들은 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님께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이야.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안채 뒤편 꽃이 시들어 물을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여종이 하면 될 것을. 그만 내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그날 밤 윤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상돌을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의심하고 계신다. 아무래도 덕구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 싶구나. 마님,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것이야. 상돌은 윤 씨를 품에 안았고 윤 씨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건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상돌이 아니라 이상철이라 합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입니다. 윤 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처형하고 저희 가문을 멸문시킨 자가 바로 마님의 시아버님인 송대감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시댁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나와의 관계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느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마님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윤 씨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댁 서재에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가문을 몰락시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지요. 윤 씨의 마음은 상철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으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알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후원으로 상철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밤새 생각해 보았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마님께도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이방인이었다. 만약 시댁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지?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바라보던 그때 갑작스러운 외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상철을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창고로 끌고 가라. 대감마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윤 씨가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저놈이 역적 집안의 자제라고 하더구나. 게다가 내가 저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다. 천부당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보다는 이 집안을 속인 저 머슴을 제대로 벌하여 주십시오. 윤 씨는 상처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의심을 풀었습니다. 창고에서 들려오는 상철의 신음소리에 윤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레이션, 오늘 밤 반드시 그 장부를 찾아내겠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구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아래쪽 바닥에 미세한 틈을 발견하고 판자를 열자 그곳에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이럴 수가. 상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참으로 악독하구나. 장부를 품에 숨기고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재빨리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장부를 이불 속에 숨기고는 충직한 몸종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춘섬아, 나를 좀 도와다오. 이제부터 이상철, 그 사람을 구해야겠다. 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막지 말 거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날 밤, 윤 씨와 춘섬은 몰래 창고로 숨어들어 피투성이가 된 상철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윤 씨는 밤새도록 상철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이상철, 내 말이 들리나요? 제발 버텨요.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아요.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상철을 찾기 시작하자 윤 씨는 자신이 아픈 척 침상에 누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머슴이 도망쳤다. 혹시 너를 찾아오지는 않았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사람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후, 상철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많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에요. 당신이 회복하는 대로 여길 떠나요. 그때 춘섬이 다급하게 들어와 시댁에서 마님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나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돌려보내는 도중에 자객을 보내 습격할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님. 그날 밤, 윤 씨와 상철은 춘섬의 도움으로 시댁을 빠져나와 어둠을 틈타 멀리 도망쳤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 조정에서 사자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밀 장부로 인해 송대감 집안의 죄가 모두 밝혀져 몰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이군요. 부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들의 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오. 상철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고 그는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서방님께서 장원급제라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랜 고난의 끝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은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청렴한 관리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여름, 윤 씨와 상철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간소하지만 행복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내 부인이었소. 다만 세상이 늦게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지요. 서방님, 세월이 흘러 그들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100년 때는 조선시대,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 송대감 댁의 과부 며느리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녀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내 신세 참으로 처량하구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서방님을 잃고 나이 30도 안 되어 과부가 되었으니. 윤 씨는 명망 높은 최대감 댁의 며느리였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산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앞으로 이 긴 세월을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그때 여종인 춘섬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아침 짐지 드실 시간입니다.
큰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나를 들볶는구나. 알겠다. 곧 나가마.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28 젊은 과부의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 삶은 삶이 아니라 감옥이구나. 난 이대로 늙어가겠지? 몸가짐을 정돈하고 방을 나선 윤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의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양반과 며느리는 얼굴빛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윤 씨는 식욕이 없어 밥알만 뒤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가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집안 농사일이 엉망이니 아무래도 새 머슴을 들여야겠다. 어머님 뜻대로 하셔요. 덕구 아재에게 일러두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새로운 머슴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고참 머슴인 덕구가 그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 집안의 머슴은 근면한 것이 미덕이다.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마당 한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의 시선이 한 머슴에게 꽂혔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 했더냐? 상돌이라 합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상돌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했으며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듬직한 것이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 참으로 머슴 같지 않은 풍채로다. 윤 씨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고 순간 상돌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머슴인가? 그러합니다. 마님. 힘이 세고 부지런하다 하여 데려왔습니다. 상돌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윤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우리 집 일은 덕구에게 배우도록. 윤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상돌의 시선이 느껴져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머슴일 뿐이다. 하지만 윤 씨는 어째서인지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 새벽, 밤새 뒤척이다 잠에서 깬 윤 씨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돌이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레이션, 세상에 저리도 사내다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윤 씨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구릿빛 피부와 출렁이는 근육, 그리고 그의 등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채찍에 맞은 듯한 흉터가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돌의 목소리에 윤 씨는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군. 상돌이가 떠나자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레이션, 내가 어찌 되었나 보다. 안주인이 되어서 머슴을 훔쳐보다니. 그날 윤 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상돌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보는데 마침 상돌이가 홀로 마당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글 읽는 머슴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사내로구나. 다음 날 윤 씨는 일부러 상돌을 불렀습니다. 안채 처마가 비가 새는 듯하니 좀 살펴보고 고쳐다오. 네, 마님.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상돌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꿈틀거리는 단단한 팔근육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와 몇 장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금세 고쳐 놓겠습니다. 더울 텐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하거라. 술잔을 건네받으며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윤 씨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다니 황송합니다. 마님, 시킬 것이 더 있으니 저녁에 잠시 내 방으로 들리거라. 네, 마님.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상도를 기다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 등에 있는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등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상돌은 대담하게 웃으며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지? 둘의 입술이 닿는 순간 윤 씨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이냐? 내가 볼 때 정말 그러하느냐? 윤 씨는 상돌의 품에서 자신이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대문으로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근방에서 수상한 자를 찾고 있소.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위험한 자라 하오. 덕구의 눈이 마당에서 일하던 상돌에게 향했습니다.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는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떠난 후 윤 씨는 몰래 상돌을 뒤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 저들은 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님께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이야.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안채 뒤편 꽃이 시들어 물을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여종이 하면 될 것을. 그만 내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그날 밤 윤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상도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의심하고 계신다. 아무래도 덕구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 싶구나. 마님,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것이야. 상돌은 윤 씨를 품에 안았고 윤 씨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건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상돌이 아니라 이상철이라 합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입니다. 윤 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처형하고 저희 가문을 멸문시킨 자가 바로 마님의 시아버님인 송대감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시댁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나와의 관계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느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마님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윤 씨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댁 서재에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가문을 몰락시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지요.
윤 씨의 마음은 상철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으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알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다음 날 새벽,